자, 신문 브리핑 오랜만입니다. 한 주만인데 최근에 좀 제가 좀 많이 길렀습니다. 자, 7월 10일부터 다시 신문 브리핑 재개합니다. 자, 신문 브리핑도 이제 60프레임에 초당 12,000 비트레이트, 그러니까 비트레이트 12,000, 그러니까 초당 12메가의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양파 사진 하나 계속 보시는 거지만은 아무튼 그렇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원전 중단 법적 근거 뭐냐? 시공사 반발. 네, 탈원전 관련한 이야기네요. 제가 이제 한 주 전쯤에 신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도 이거 가지고 지랄하고 있더니 아직까지도 이 지랄하고 있네요. 자, 재벌 3, 4세 경영자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CEO형 리더십 보여서는 안 돼. 김상조 공정위원장 인터뷰를 합니다. 자, 전교조 비정규직 문제로 내분. 채용 과정이 다른 사람들까지 왜 우리가 정규직과 도와야 하나. 일부 조합원들 반발 움직임. 네, 넘어갑시다. 정교조 관련한 민주노총이나 정교조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체로 걸러들으세요. 편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 비정규직 때문에 정교조가 지랄하고 있다면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조선일보 보도라서 일단 거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조선일보 보도는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네요. 자, 경제도로는 G20 회의에서 북핵이 핵심 이슈다. 네, 넘어갈게요. 이면입니다. 외국도 여당도 대단하다 하는데 축배 못 드는 삼성전자. 이지용이가 구치소 있다. 사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지용이가 구치소 있어도 삼성이 잘 돌아간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조선일보에서는 이지용이 구치소 있기 때문에 많이 불쌍하다, 아니면은 축배를 못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삼성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 법조계. 예전에 성 대표님이 언젠가 한번 삼성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번 가치 투자를 바라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총수 하나가 구속됐다고 해서 무너질 만한 그런 기업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법조계. 정권 바뀌었다고 국책사업 중단된 적 없어. 판례도 없다. 원전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3면입니다. 트럼프 스끈평 북핵 정면 충돌. 말어라고 허니문 3개월 만에 끝. 말어라고 나는 거는 둘이 이제 잘 지냈던 거. 네. 자, 넘어갈게요. 요건 밑에는 전부 다 이제 주의식 관련한 이야기고. 3회입니다. 채찍 더 세게 당근 더 크게 문 대통령 투트랙 중러에 통할까. 자, 5면입니다. G20에서 돌아오니 덕고인 내치. 내일 송영무 그다음 조대엽 임명 여부가 고비. 송영무는 그거죠, 국방장관이고 후보고, 조대엽이는 노동부 장관 후보인데 조대엽 같은 사람을 왜 임명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임명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난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자, 문지지층 여당 원내대표에게도 문자 폭탄. 우원식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6면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하는 검찰 수사. 요즘 국민의당이 거의 사실상 당 해체 수준에다가 민주당의 투항하니 많이 그런 얘기가 막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던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저대로 두면 호남에서도 자멸입니다. 호남에서 자멸이에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끝인 거죠. 자, 제2의 통진당 나오나. 가칭 새민중 정당 창당 준비 및 출범. 종북몰이 극우 보수 청산하겠다는 바른정당. 뭐 그렇다고 합니다. 8면입니다. 관치 반대해요. 내가 팔비 틀기 하겠나. 대기업 스스로 변해야. 김상조 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대주술 프랜차이즈 본부 갑질 공정위 중소기업 도우려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백의 목소리에 내는 일들 상반기 분쟁 조정 19% 늘어. 요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10면입니다. 졸음운전 버스 또 승용차 올라탄 채 돌진 50대 부부 참변 사건 사고 이야기고. 12면 오토바이 배달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틀간 2번 위기 일발. 넘어지는 것은 사고도 아니라네요.
넘어갈게요. 14면, 사회면입니다. 지역 치매 환자 수 31배 차이. 예산은 똑같이 7억. 주먹 구구식 치매 안심센터 추경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남양주에는 환자가 6,000명이고 울릉군에는 200명인데, 근데 예산 인력을 단순 계산했다라고 하네요. 예. 자, 임용고시 뚫은 사람들과 차이 없어서야 정규직 교사들의 갑질, 노동자의식 박약. 전교조 내분 관련해서, 전교조 내분이라고 해서 일면 기사의 연장인데,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의 보도는 나는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난 만약에 물론 이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게 뭐 전교조의 내분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교사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 교사들하고 비정규직 강사들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정규직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지방할당제라는 거에 관련해서 이제 서울권 아니면 수도권 대학들이 이것은 역차별이다 그렇게 지랄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 나는 그거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어디 나왔든지 간에 자기들이 한 번 바짝 공부한 걸 가지고 평생을 버려 처먹으려는 그런 얌체 같은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사람의 실력이나 아니면 능력을 가늠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수도권 자체에 몰려있는 어떤 인프라 등등의 이미 많이 이제 차별적인 요인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지방분권이라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맥락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대립은 사실 너무 그 원인은 생각해보자면 너무 좀 사회가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좋은 처우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나쁜 처우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립이라고 생각해요. 정작 이제 좋은 처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팔짱 끼고 웃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담배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돈 벌었던 게 누구냐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였던 거고, 그거 가지고 싸운 사람들은 누구냐? 정부하고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라 담배를 피는 사람들과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났던 거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들 많이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노조로까지 번지는 일도 많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실제로 누가 이득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버리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별로 여기 조선일보에서는 일부러 또 싸움 붙이려고 이렇게 붙지 않았을 거야. 임용고시 뚫은 사람들과 차이 없어서야 이딴 식으로 제목을 뽑아놨겠지. 나는 별로 근데 이건 좋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만약 정규직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님들이 임용고시 친 거 가지고 임용고시 쳤다고 해서 당신들이 그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아예 어떤 아무런 사회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싸워 나가면 같이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 자기들끼리 배제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직무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임용고시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의문이 있죠. 임용고시의 내용이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인가 아니면 그냥 줄 세우기 위한 내용인가를 봤을 때 오히려 후자에 가까운 면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도 이제 결국에는 그냥 무의미한 경쟁의 희생자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시험 쳐서 통과했으니까 좀 더 나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난 잘 모르겠네요. 자, 16면입니다. 이거는 뭐지? 넘어갈게요. 공단 홍보하는 그런 기사네요. 18면 국제면인데, 넘어갈게요. 또 자, 문화면도 넘어가고, 자, 오피니언 봅시다.
오피니언 보면 또 혈압 오를 것 같은데. 자, 34면 오피니언입니다. 자민당 반토막의 전조들이라는 의미로 도쿄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 결과가 자민당 의석 반토막이다. 만되는 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독선, 비판의 귀를 닫는 불통, 힘없는 사람을 막 다루는 교만이 참패를 불러왔다. 예. 새누리당 같은 그런 건가 보네. 물론 이제 요 기사는 특별하게 또 민주당을 겨냥하거나 그런 거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별로 좀 탐탁치 않게 보이긴 하는데 조선일보기 때문에. 근데 기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사 같습니다. 자민당에 관한 이제 진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일본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대북 정책 플랜B가 필요하다. 그 성균관대 정액과 교수가 쓴 글입니다. 부진 이렇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은 핵보유 인정이 기본 전제, 핵폐기와 교환하자는 협상은 수용할 생각 없어. 비핵화 요구 외면당했을 때 우리 뜻 관철 방안 마련해야. 정론이네 그냥.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라는 칼럼이 또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0%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30인 이하 영세 업체이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약자라는 것이 최저임금의 딜레마이다. 그래서 어느 쪽 편을 들 수 없고 절충점 찾기가 더 힘들다. 사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영세업, 첫 번째는 이제 영세업자들이 에비나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뭐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영세업자들이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사실은 이제 전체 산업 구조에서 그 영세업자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사이에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영업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인가에 고용되지 못하고 자영업으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사실 좀 더 무리하면 억지로 유치해낼 수 있긴 하죠. 예. 한번 생각해볼 만한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편의점주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편의점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편의점주들의 경우에는 자리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이 높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수익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전부 다 퉁쳐서 편의점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익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들 일 많잖아요. 사람 많으면. 근데 사람 많이 오면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각자 자기한테 이익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뭐 최저임금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35면입니다. 정치관리, 스포츠관리라는 칼럼이 있고요. 이거 남북 단일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설입니다. 6.25 이후 최고의 위기, 대북 환상부터 버려야. 자, 문 대통령 송영무 조대업 임명 강행 재고하길, 교육감들 투쟁이 새 정부 밑거름이라는 김 교육부 장관, 김상곤이죠.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조선경제는 뭐 별거 있겠습니까?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별게 없겠지. 조선경제는 첫 장하고 마지막 장을 보면 돼요. 급할 때는 거기 좋은 얘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11면은 이런 얘기가 있네요. 경쟁력 강화 위한 기업 임적 분할, 오너 재배력 강화에 더 쓰여. 조선일보에서 웬일로 이런 기사 썼지? 자, 한국일보 보겠습니다.